그렇게 하신 우리 광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실버 아카데미에 또 오늘 나오신 우리 제 동생도 계신 것 같고 누님도 계시고 형님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실버 아카데미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기억하신 분, 들어보신 적 계신 분?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은 이렇게 어디에 다니면서 어떤 이렇게 강연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저는 이제 문화방송에서 1971년도에 문화방송에서 방송 생활을 시작해서 19년 7개월을 있다가 미국 하회 취재를 다니다가 속된 말로 그만 미국에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때요. 우리 집사람을 따시면 집사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때 눈에 뭐가 왔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은혜를 깨닫게 얘기를 아니야, 나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우리 집사람 농담인데 그럼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에베네스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라디오 코리아 처음에 제가 미주 복음 방송을 개국시켜줬어요. 아이를 제가 미국을 가려고 8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기도를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때 나를 보내주셨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다려. 그러다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다시 한국에 있기로 했다가 다시 2년 만에 또 세상 말로 하면 벌동이 걸려가지고 또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제가 이제 남미 취재를 쭉 하고 미국 취재라고 한 달 동안 또 들어가서 90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방송 20년 했으니 나머지 20년 복음 방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데 그 11월부터 또 제가 열심히 상황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LA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 지금 와서 학교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 제가 나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을 끌고 나왔지. 너 구두 닦기를 해도 미국 가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유학원에다가 나왔다가 그래서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또 그때 제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아들은 지금 제가 만날 수 없고 우리 아들이 아내가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근데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친구가 동생 집에서 살라고 그러는데 야 너 여기 나오면 미국에 오면은 그 뉴스타 그 볼몬하고 그 올림픽 사거리에 있는 뉴 무슨 호텔이 뉴 아니야. 너 거기 잘 가지 않니? 늘 거기서 살는데 친구가 야 너 마지막 날인데 아들하고 한번 자고 그러고 너 내일 한국 들어가라. 그 유학 그 벨리에 있는 케네디 고등학교라고 까나다 힐스에 있는 거기 어떻게 가서 거기를 인터뷰했지. 아니 남쪽으로 왔으면 좋은데 왜 그 북쪽에 거기 가서 나중에 2년 후에 지지를 1년 후에 1년은 92년도니까 지지를 만나서 집값도 그저 바로 뚝 떨어지고 아마 그런 그 슬픈 일이 있었는데 어느 친구가 나와서 야 너 거기 가자 전화를 걸어보니까 방이 없대요. 그러면 롯데스 호텔에 마침 있었는데 세 번째 그때 자고 그 전화가 방이 있다고 나오다가 친구가 다시 뉴서울 호텔에 들어가는 게 방이 없다는데 갔는데 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 잠이 안 오면 신문 사보라고 신문 읽으라고 신문을 주는데 정말 잠이 안 와요. 아들 뒤로 돌아서죠.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눈물을 흘리고서는 막막하잖아요.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친구를 아버지가 그냥 끌고 나와서 케네디 고등학교에 입학시켜주고 하수 500불짜리 시켜주고 자전거 사진 타고 다니마 하고 있는데 아들은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내가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셨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들을 지금 못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잠이 안 와서 심을 보는데 여기 위주보건방송 2월 14일 개국, 지금 GBC 위주보건방 2월 14일 개국하는 전명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 드날 아침에 탈거가가지고 어떤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과로로 쓰러지고 라디오 거래를 2개월 후에 또 3개월 후에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보건방송을 확 늘리고 그러고 있다가 한 달 만에 국장 시켜주고 다시 또 뭐 이사 전문 올려서 사장까지 지내다가 나왔고 가다가 이제 은퇴하고 뜻이 안 맞아서 은퇴를 하고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한리을 장로교 가서 참 잘 이모작을 했고 근데 메디컬 백그라운드가 아니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북극 사람처럼 2년 동안은 입이 얼어붙어가지고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영어가 좀 잘했다고 하는 곳에 가서 아주 인터뷰 외국 사람들 오면 제가 단골로 인터뷰를 하고 그랬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17년 동안 라디오컬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또 상당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제 6년 이렇게 이모작 해주셔서 나머지 3년 3모작 잘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병원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씩 이제 내가 쉬운 것, 내가 잘하는 것, 또 내가 신나게 할 수 있는 것 아시면 아시겠지만 전 라디오 코리아에서 온갖 행사를 비지 페스티벌에 기타해서 합동도 하시나 자원음악회 모든 행사는 제가 다 기획하고 제가 만들고 제가 연출하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신나게 했었죠. 근데 이거 왜 말씀드려요? 저도 실버지만 6학년 6반이니까 실버지만 라디오 코리아에서 실버는 즐거워하는 프로그램을 토요일날 아침부터 5시부터 7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네번 했는데 음악도 어떤 분들은 항의할 줄 알았어요. 왜 국악을 안 틀어줘? 왜 청악을 안 틀어줘? 왜 민요 안 틀어줘? 저는 그거 안 합니다. 그랬어요. 왜? 언제까지 우리가 민요나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시대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이 7080 시대 때에 노래를 들으면서 하고 또 전보 만나보고 싶은 실버. 그래서 저는 왜 얘기를 하냐? 죄송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밤늦도록 뭘 준비하고 또 책을 좀 보다가 잠이 안 와서 1시 넘어 잤는데 목소리가 좀 잠깐 감기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버를 즐거워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실버 아카데미의 신부여 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5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예. 박수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안 보이지만 착각인가? 6학년 6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도 계실 것 같고 우리 누님도 계실 것 같고 휴님도 계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볼몬에 있는 한인건강정보센터에서 가서 제가 이 시니어 분들 모시고 제가 강연을 한번 했었어요. 아름다운 노후, 아름답게 늙어가기라는 제목으로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날 이 많은 분들께서 끝까지 눈 하나 안 가시고 잡담한 건 안 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셨던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 불러주는 것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있는 생각들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그런 실버로서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함께 얘기를 나눈다고 하면 서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일을 그래서 실버는 실버를 방송하게 해주셨고 또 원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또 프로덕션 회사도 또 설립을 했어요. 그렇게 병원에다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노후,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저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실버 아카데미 오니까는 정말 아름다운 노후를 또 아름다운 그 노후의 삶을 그려가고 디자인하고 도안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서 우리 광 목사님과 함께 그런 그 설교를 해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얼굴마다의 모습들이 아주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런 무늬처럼 제가 중앙일보에 제자랑 뭐나 중앙일보 칼럼을 2주에 한 번씩 쓰고 있는데 제가 그 무늬라는 말을 잘하고 햇살이라는 말을 잘하고 이러는데 오늘도 회의도 무늬라는 말 또 햇살이라는 말이 자꾸만 나오네요.
혹시 여러분들 나도 인터넷에서 보는 건데 저는 사실 노인이란 그 말을 싫어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는 지난번에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어느 분이 무심코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원장님 노인 되어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썼던 그 칼럼을 아내에게 바치는 자장가라고 아내를 위한 자장가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었는데 제가 암 수술을 하고 너무나도 나를 위해서 고생했던 우리 집사람 어떻게 내 빚을 갚을 길이 없는가. 그래서 제가 글을 제목을 아내를 위한 자장가를 했죠. 내가 아내 4년 동안 투병을 하면서 이때까지 나를 아주 보살피려던 아주 말할 수 없죠. 그런 것이 눈물겨워서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아내를 위한 자장가를 쓴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난 저 아내에게 저 수고를 했던 아내에게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오늘 아내를 위해서 자장가를 부르고 싶다. 이렇게 쓰면서 맨 끝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밤엔 바둑이나 짓지 마라. 오늘 밤에는 달님도 웃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잠 깨지 않게. 이래요 끝냈더니만 어느 분들이 막 전화가 와서 아니 미스터 원장님이 혼이 났대. 왜? 그랬지만 당신은 말이야 원사장 말이야 당신은 아내를 위해서 그 자장가도 불러주는 아주 좁쌀 같은 아주 그런 아주 다정한 아저씨 할아버지인데 남편인데 당신은 뭐야 하고서 많이 혼났다 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 저를 또 아는 사람들이 전화 와서 얘기를 하고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 전화 오셔가지고 아주 잘했어요. 아주 세상 남자들이 우리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자장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시는 몇 분 안 되시는 우리 형님들 혹시 아내를 다시 바라보시는 눈을 뜨시고서는 아내에게 자장가를 한번 불러봐 주시고 근데 그걸 소개하면서 어느 장로님이 저를 보고 이게 어디 노인의 저 한 노인의 그런 고백이겠느냐 저를 보고 노인가 불러놓고 엄청 마음이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인이라는 말을 절대 싫어하고 그냥 저는 실버 프로그램 제목들의 실버라고 부릅니다. 마침 여기 실버 아카데미시네요. 은빛 삶을 사십니다. 은빛 백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몇 년간을 간직하시간 채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그래서 노인은 말 싫어하지만 우리가 싫어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인의 신분을 노인의 상황을 어서 벗어나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벗어나서 어르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노인 말 그대로 하면 늙은 사람이잖아요. 나 얼마나 싫어요. 저는 어디 가서 한번 방송에 대고 저는 노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실버님 또 어르신네들 이렇게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바라옵기는 노인이라는 지칭을 받지 마시고 실버님 또는 어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품격이 다 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이렇게 썼어요.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라고 하는 거.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자, 한번 들어보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노인, 나는 노인인가? 나는 어르신인가? 9개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절반 이하 4개만 맞춰도 여러분은 성공하신 어르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과 어르신. 자, 제가 하나씩 할 테니까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몸과 마음이 세월이 가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어르신은 세월이 갈수록 자신을 가꾸고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르신입니다. 노인,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푸는 사람. 노인은 상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하고 상대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노인, 상대를 간섭하고 지배하려고 잘난 체하는 사람.
노인이지. 어르신은 절제하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한 사람. 노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받기만 하고 공짜를 즐기는 사람. 이런 분은 노인이에요. 끝까지. 저 앞으로 이제 우리 원프로듀서에서만 행사도 할 텐데 저는 노인분들에게 공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줄 서지 않게 하려고 해요. 왜냐? 어떤 분들은 아이 멋져! 하고 나무라신 분도 계시겠지만 난 이 노인 문화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일을 많이 뛰어다니면서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도 노인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어르신의 경지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나를 발진을 시키면서 내가 진보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품격 있는 그런 어르신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행사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공짜 줄 서시고 하시고 그런 모습에 너무 측은지심 마음에 치근함이 스스로 들어요. 저도 그 줄 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살려고 해요. 너희로서 나는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내가 정당하게 내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내가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자, 너희는 받기만 하고 공짜를 즐기는 사람. 그렇다고 하면 어르신은 베풀고 줄 아는 사람. 이분이 어르신이에요. 그 다음에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가 늘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 그분은 영원한 노인이지요. 그러나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또 물건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분은 노인이지요. 그러나 비우고 버리는 사람. 어느 도정환 씨의 시에서 읽은 책인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무엇을 버릴 것인가? 늘 우리는 여러분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비우고 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앨범도 없어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만 앨범. 저 지금 해외 취재하고 방송 생활을 하는 것이 20년 동안 하면서 온갖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랑스럽게 이겼던 사진들 다 버렸어요. 한두 세 개만 남겨놓고. 왜? 내가 보지도 않는 것. 내가 저걸 자식들에게 물려줄 겁니까? 아니, 저 생각이 틀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맞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 다 버렸어요. 결혼식 때 사진. 그것도 수십 건데. 다 깨끗이 버렸어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도정환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버리자 이게. 늙어가시고. 늙어가서 고집하고 내꺼 하고 방에다가 써놓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쪽에. 그래서 버리자고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버리는 사람이야말로 비우는 사람 말이야. 도정환 씨 얘기는 내가 무엇을 버리고 갔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 있으면 그건 남겨두래요. 감동이 오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버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지금 두 분이 죽으시고 계시지만 다들 집중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전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누가 정답을 하시지 않고 한 번도 눈치는 그래서 나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저런데 감동을 주고 공감을 주기 때문에 저분들이 날 청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착각하는 순간 많이 행복했는데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많이 비우고 버리는 사람. 비우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어떤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얽매여 있는 것이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저기 물건을 사놓고 있으면 저기 내가 얽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유롭게 노후가 되고 뭐 털어버리는 삶 속에 왜 내가 자꾸 쌓아놓고 저걸 털어버리면 내가 가지겠다고 소유하고 있다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그래서 내가 왜 거기 얽매여 있는 얘기예요. 혹시 제 말에 공감하신 분 계시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버리지 마시고 그들 요새 알아서 갔었지.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버렸던 물건들 앞에 버리라고 쌓아놓으라고 하는 비닐이 그런 물건도 거기 와서 팔려와서 그것이 재활용이 돼서 그것이 굿일 선한 의지에 선한 뜻을 쓰이겠다는 걸 알고 제가 이번 12월 달에 헌것 수집 캠페인을 아주 거려함께 벌립니다. 헌 양말, 헌옷, 헌것, 헌가구, 헌가전제품, 헌구두 모든 것 담요 이렇게 해서 전에 제가 그 전에 라디오 거리에 있을 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원프로덕션과 라디오 거리가 함께 공동 불이웃돕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버리십시오. 가지고 있는 계시면
버리시기 아까우시면 그 내 뜻을 그분들 자선단체에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노인이 돼요. 왕은 연애 내가 말이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주변에 가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네들, 우리 실버님들. 미국 사회 오니까는 내가 훈장을 다뤄주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는 내가 왕년에 뭐 했어? 왕년에. 그거 노인이라는 호칭받기 쉬운 함정입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이건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난 이제 정말 이 공자가 말 싫어. 그 말 표현도 싫고 거친 표현, 하는 진부한 표현, 싸구려 표현인 것 같아요. 거저 주는 거, 거저 받는 거. 저는 바라는데 오늘 그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해서 내가 분명히 어드밴스도 있는 진보된 업그레이드된 노인, 업그레이드된 어르신이 되시기를 여러분 앞에 참 간절히 바랍니다. 움직이면 활동하고 늙지 않습니다. 마음을 그 비우면 늙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실보로서 제가 여러 누님, 동생, 형님에게 이런 거 하면 우리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짚어보자고.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하는데 제가 실버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버 광장 실버들의 발언대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주제를 줍니다. 지난주 주제를 내가 황혼이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였지. 늙어가면서 한국에서 황혼이혼하는 거 엄청 많대요. 여기도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어느 남자분이 전화를 걸어서 권기상 선생님이 연세대학교 다니시는다고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냥 같은 얘기 잘하시죠. 그 앞에 그죠. 아내가 야식할 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황혼이혼만 어떤 아내가 야식할 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내 모든 가지고 있던 권력이 연세가 그분이 6학년 4반인데 내가 누려왔던 권력이 이제 하나하나 아내한테 이양되는 모습이 너무너무 저는 안타깝고 야속하고 미치겠어요. 애들도 어머니 먼저, 손자도 어머니 먼저, 저 아내 먼저. 참 뒷전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권력 이양을 하셔야죠. 그동안에 권력을 얼마나 누렸습니까? 아내에게 누리셔야죠. 내가 웃으면서. 불행하게 여기 우리 형님들 몇 분 안 계시지만 형님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세대 일하러 가서 잘 살아보자 하면서 그 시대를 살던 우리 사람들 얼마나 우리 아내에게 힘들게 했으니 저는 정말 힘들게 했어요. 일밖에 몰랐어요. 방송인이 너무 참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만 매달려 있었어요. 밤 새벽도 모르고 애들도 못 보고 그러면서 고집 부리고 아내 내 맘대로 하고 굴림을 했던 거예요. 우리 형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제는 이양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내분들은 또 그를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 우리 남편이 부족하고 못난 것도 많지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얼마나 뼈 빠지게 수고하고 노력했냐 그런 생각하면 가르마음 불쌍하네요. 측은하대요. 그런 마음들이 이 지류와 그 지류가 만나서 합류할 때에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지고 여러분도 늙지 않고 아름다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준비하자고 얘기를 하면 죽음이란 말을 꺼내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 영국의 교원에 있는 것처럼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지. 내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봤다고요. 근데 죽을 때 소리치고 분노하는 분들이 계시. 안타까워서 더 살고 싶었어.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치밀고 던지고 아니면 어떤 때는 그대로 숨이 멈춰 그냥 몸을 치는 모습. 근데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그걸 내 삶의 한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피할 수 없는 것, 생활의 일부로다. 죽음이 두려우세요?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삶이 준비하는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분은 평생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신 분들이에요. 욕심이나 탐욕이나 질투나 미움을 이런 것 같은 사람들은 죽을 때도 그게 내가 만나본 의사와 간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 말에 다 전적으로 동의하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웰빙만 외치지 않고 웰빙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고 내 죽음을 일부러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에도 편안하게 온유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맞이하면서 죽어가시는 모습. 그분은 평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양보할 줄 알고 좀 다 얘기를 했죠. 그렇게 사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세요. 그리고 준비하신다고 하면 내가 죽음을 어차피 맞이하는 것들 그때 가서서 그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시겠어요? 나 지나가는 중얼벽 할려니 그런 게 있었어. 잔향을 남기는 자충. 잔향.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그 마음속에 가족들 남은 마음속에 기억 속에 향기가 되어서 잔유한다, 남는다는 얘기, 향기가 남는다는 얘기, 잔향. 그리고 오래 기억해요. 그리고 소리치고 어우성치고 내가 죽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억울해서 소리치고 옆에 있는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분들 그 영속에서 빨리 사라졌네. 그분 미안한 얘기지만 잘 갔었어. 그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오랫동안 가족들의 손자들의 기억에 남고 싶으시면 그런 삶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안 늦다고 생각하고 그런 여러분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기 싫은 얘기지만 한 가지만 더. 혹시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걔 그 친구 와서 무슨 죽음 얘기를 해서 날 슬프게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슬퍼도 좋습니다. 한마디만 더 알게 중매관계 되어있어요. 요전에 교회에서 끝나고 나서 그 뒷뜰에 식사를 했죠. 난가도 사람이 출석하는데 여기 쭉 같이 얘기하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씩 며칠 사왔다고 그러길래 사놓고 왔다는 거예요. 아 비싸다는 뭐 얘기.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어요. 내가 나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죽으면은 죄송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대학병원에 시신 끼지 맙시다. 끔찍했어요. 야, 됐어. 해체가 되잖아. 아주 이런 말 듣기 싫어. 정말 담기 싫은데 한번 충격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자문사 가도 다 해체시켜놓고 분다르고 잡혀가지고 그 모습이야. 거기 가서 시체 들어서 학생들에게 의권대학에 실험용으로 가서 봉사하고 이바지하고 죽는 그때 가서 해체하는 거는 뭐가 다르게 조용히 얘기를 해요. 그때 나 결정했어. 나도 죽을 때 흔적 없이 살아야 될 것이다. 아이들이 묘지만 저거 의견 다리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아이들이 묘지 찾아가고 나 그래 역체주의가 아닌데 바쁜 세월 속에 찾아 내가 죽어서 저들에게 10,000불, 20,000불, 30,000불씩 쓰게 만들고 나 그 돈 주지 못하면서 내가 저 아들들 위해서 내가 그걸 도와주고 있다고 내가 제대로 내가 죽고 나서 돈 쓰게 만들고 하는 게 또 앞에 있는 오늘 김지사님 얘기했어. 아주 그럼 진지하게 토론했는데 근데 한 번은 나는 그러지는 않겠다. 김태중 집사가 얘기해. 북부이라고. 나는 화장했어. 화장해서 돈 많이 들어갔대. 화장했어. 내가 잘 가는 저 바닷가에 가서 뿌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저는 그분의 말씀 보시죠. 그냥 묘지고 뭐 이거 필요 없다 자기야. 왜 돈 들게 하냐. 그래서 정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 날 뿌린 바닷가에 벤치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바닷가에 왔다가 그 쉬고 앉아서 갈 수 있도록. 아니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던지. 내가 나를 다 아껴서 나는 흔적 없이 사라지겠노라고. 우리 아이들 부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 제대로 그냥 부담 주고 싶은 생각 처음도 없어요. 염색주의라고 탓하지 마시고 그건 원창호 생각이 하나도 할 수 없지만 저도 한번 이런 말씀 한번 중매 관계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족들이 안타까워서 그도 효도예요.
뭐 이거 가지고 이게 기계되고 막 기계 막 놔두고 사람들 42달씩 막 연명해.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도 한국에도 저놈 사람 아시죠? 저놈하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목숨을 연명시키기 위해서 기계를 대거나 그러지 말아라. 내가 고통을 줄 수 있는 투약은 괜찮지만 기계를 대고 돈 들이고 기계 대고 이렇게 살려고 해서 나를 식물이가 만들어 놓지 말라. 그렇게 해서 서약을 해놓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그런 서약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주고 싶어요. 전 그렇게 써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흔적도 없이 나를 어디 시체를 기증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그런 걸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유분자 회장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한번 방문하려고 두 부부가 가서 우리 기증하겠습니다. 미리 서약해놓으면 좋다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쭉 얘기를 했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얘기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우고 버리고 갑시다.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잭 니콜슨이 나왔던 영화인데 버킷리스트는 뭐냐면 내가 평생에 해야 할 일 10가지 정해놓고 남은 여생 동안 거기에 일어나 번지점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친구를 방문하고 싶다. 이런 게 자기들 6가지, 10가지 리스트에 다 그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번 심심해서 어디 앉는 분들은 아니신데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우리 이제 움직이시면 10가지 한번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하나씩 실천해가는 삶, 그게 버킷리스트예요. 그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저는 시간이 없어 다 피하고 2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까? 저는 짝지라고 생각해요. 내 짝지 누구예요? 남편, 아내. 지난번 글을 읽어놓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러는 것이 나도 배우지만 부립니다. 나는 우리 아내가 나를 어느 날 수술을 하고 2주 동안 꼼짝 안 하고 있다가 키모를 6개월 받아가면서 그냥 휘청휘청 내면서 난 여기다가 통을 차고 다니고 이틀간 차고 다니면서 휘청휘청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순장의 사역, 교구장의 사역을 한 번도 매주 모이는데 한 번도 내가 휘청대고 하면서 3시간 동안 내가 진행하고 가르치고 찬양하면서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집사람이 그 야채 수프라는 게 있어요. 그냥 4년도 지금까지 다 끓여주고 있어요. 4년이 넘었는데 어느 날 내가 회사 출근하다 나와서 집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찾았어요. 저는 사실 생긴 걸 보세요. 얼마나 오락가락하게 생기고 못되게 생겼어요. 우리 아내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거든. 잘난 척하고 한국에서 프로듀서, PD, 아나운서 얼마나 대접받는 사회였지. 목이 아직도 힘이 안 풀렸어요. 풀어야 하는데 이거 안 풀리면 저 아름다운 여는 못 보낼 거지. 근데 들어왔는데 안 보여. 그래 보니까 저절이 그 큰 궁뎅이를 깔고 앉아서 그 숲을 끓이고 마당 뒷뜰에다가 그 무청 하나 그 말리고 버섯 말리고 뭐 말리고 은근히 이틀에 한 번씩 끓이고 이러고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 아유, 내가 저 여자분한테 비치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분이 어떻게 비치가 아파. 내 방으로 올라가서 그냥 푹 울었어요. 울면서. 그러고부터 내가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한 번도 집사람이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고 내가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울적하게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도 아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 그 내가 내 주장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 난 내 주장을 40년, 50년만, 내가 결혼한 지한 40년 가까웠는데, 30년 내가 다 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 권력을 이야기해 주잖아. 아내가 가지고 있는 집중된 게 있다고 하면 남편에게 나눠주시고, 남편이 집중된 게 있다고 하면 좀 아내에게 나눠주시고, 난 그래서 우리 필리공을 존경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60년 죽이시켰잖아. 그렇게 해서 묵묵하게 있었던 필리공 같은 사람이 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내가 그런 것이라고 동의하고 남편이 그래서 우리 짝지를 사랑해 주시는 삶